평생 고생만 우리 할아버지. 이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평생 때밀이로 살았는데 장례식장에 대통령이 왔습니다. 이해한수, 76세. 50년간 동네 목욕탕에서 때를 밀며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소박한 옷차림. 사람들은 그를 그냥 때밀이 할배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이해한수는 목욕탕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0년 동안 목욕탕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이해한수.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큰 손자 이민호는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입니다. 바쁜 수술 일정 때문에 장례식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요. 민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큰 손녀 이수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나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조용하셨어.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수지는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목욕탕 동료 몇 명, 친척 몇 명.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이해한수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때를 밀며 살았던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영정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자주 찾아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이불, 간단한 살림살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몇 켤레, 손수건, 낡은 지갑. 그런데 서랍 맨 밑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갖고 계셨을까? 수지는 가방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민호 오빠와 함께 열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지는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빈 손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영정 앞에는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할아버지 방에서 찾았어. 수지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됐네. 어디에 쓰던 건지 모르겠다. 나중에 열어보자. 두 남매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조문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주인 박철수 할아버지만 와서 조문했습니다. 한수 형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민호는 박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소에 어떠셨어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신 분이었지. 5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 다른 건요? 할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과거 이야기를 안 하셨어. 나도 묻지 않았고.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영정 앞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나는 왜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까? 수진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왜 제대로 듣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찍 일어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긴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장례식장 앞에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밖에 나와봐.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누구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의사들 같은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들 중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이신지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큰 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신지요? 그 의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은인을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은인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의사가 영정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의료계의 전설이십니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설이라니. 때밀이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전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그는 1949년생, 76세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50년간 목욕탕 때밀이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할아버지라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한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때를 밀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손님들과도 별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때 잘 밀어주시네요. 손님들이 칭찬해도 그는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한수가 사는 집은 목욕탕 근처 단칸방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오래된 텔레비전. 검소하게,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손자 이민호, 48세. 손녀 이수진, 45세. 이민호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술을 서너 건씩 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1년에 명절 때 2~3번 정도. 그것도 잠깐 인사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젊은 시절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꿈을 꾸셨는지 민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오빠보다는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게나마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응, 했다.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대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수진도 바빠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가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라. 하지만 수진은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랬구나. 근데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서둘러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한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목욕탕 주인 박철수, 73세.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박철수는 이한수를 한수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형님, 오늘 손님 많았네요. 그러게. 형님,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국밥 사올게요. 고맙네. 그런 식의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형님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술을 마시다가 이한수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는 말이야.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나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정이었습니다. 이한수의 방. 작은 단칸 방 안에는 그의 50년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10년 넘게 입은 것들이었습니다. 이한수는 새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꼈습니다. 무엇을 위해 아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한수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들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관한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침대 밑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 이한수는 그 가방을 절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냥 그곳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한수는 가방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2025년 12월 15일.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이한수는 아침 7시에 목욕탕에 출근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박철수가 인사했습니다. 응, 왔네. 이한수는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이한수는 묵묵히 때를 밀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이한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형님.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이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한수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박철수는 이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50년 동안 때를 밀던 손. 형님, 편히 쉬세요. 박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젊은 시절 같은 거요.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과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은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단칸방, 검소한 살림살이. 민호는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소박하게 사셨구나. 수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옷 한 벌 사드릴 걸.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안경, 수첩.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손수건, 작은 지갑,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이네.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수진이 가방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어. 열쇠가 어디 있을까? 두 사람은 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자. 일단 가져가. 민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빈소를 지켰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나는 왜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까? 수진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왜 저는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그 조용함은 산산이 깨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목욕탕 동료 몇 명, 친척 몇 명.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아니, 더 많았습니다. 10명, 20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긴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명, 50명, 70명.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수진을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봐, 빨리. 수진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오빠, 밖에 나와봐. 빨리.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10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의사들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병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국의 유명 병원 의사들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누구야? 모르겠어. 의사들 같은데. 의사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들 중 한 명이 민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이신지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큰 손자 이민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신지요? 그 의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입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이라니. 저희는 은인을 찾아왔습니다. 은인이요? 민호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원장이 영정이 있는 빈소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구 이한수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의료계의 전설이십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설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일제히 묵념했습니다. 수지는 오빠 옆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은 6.25 전쟁 당시 전설적인 군의관이셨습니다. 군의관이요? 네. 1951년 인제 전투에서 72시간 동안 237명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의관이었다고? 237명을 구했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한수 선생님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은인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부고가 났습니다. 이한수. 그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 원장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한수 선생님이십니다.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젊었지만 할아버지였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진도 사진을 봤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맞아. 눈매가 똑같아.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의관이었다니. 전쟁 영웅이었다니.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왜 할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의사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이한수 선생님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외할아버지도요. 의사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이한수에게 생명을 구했다고. 그래서 의료계에
이한수 군의관의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고. 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지? 의전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 사람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저분 대통령이잖아. 나도 봐. 꿈 아니야, 이거? 의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빈소로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한수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묵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이신지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 손자 이민호입니다. 대통령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민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다니.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한수 선생님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예. 1951년 인제 전투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중이셨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으셨는데 이한수 군의관님께서 수술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은인을 찾으셨습니다. 이한수 군의관님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 은인을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부고를 보고 혹시나 해서 비서실에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버님의 은인이십니다. 대통령은 다시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할아버지가 대통령의 아버지를 살렸구나.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대통령이 민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목욕탕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50년간.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가 영웅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긴급 지시하겠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겠습니다.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유공자요? 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묘지요? 네. 이한수 선생님은 나라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십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신다니.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를 몰라 뵈서 죄송해요. 대통령은 한참을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 드릴 겁니다. 장례 절차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장례식장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인들, 80대, 9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이한수 군의관님,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82세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1951년 인제 전투에서 이한수 선생님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 이등병이었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한수 군의관님께서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술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37명을 살리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김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찾았습니다. 은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야 찾게 되다니. 민호는 김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셨군요. 네. 영웅이셨습니다.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할아버지 손자인데 할아버지가 군의관이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수진도 엎드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아뵙기는 했지만 진짜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장례식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100명, 참전용사 수십 명,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6.25 전쟁 영웅, 50년간 목욕탕 때밀이로 살다 별세. 대통령, 구 이한수 조문. 국가유공자 추서 지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왜 몰랐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가 남긴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를 억지로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쟁 사진들, 훈장 3개, 수술 기록, 그리고 한 장의 명단. 19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명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할아버지의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237명을 살렸지만 19명을 살리지 못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237명을 살렸지만 19명을 살리지 못했다. 그 19명의 얼굴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났다. 왜 나를 못 살렸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더 이상 의사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19명을 살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최선도 부족했다.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셨을까? 237명을 살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인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뭐 봐. 민호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수진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이 짐을 지고 사셨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때밀이가 되신 거야. 뭐, 할아버지는 속죄하며 사신 거야. 평생. 수지는 오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속죄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가방 안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찍은 사진들. 젊은 이한수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모습. 야전병원 천막 앞에서 찍은 사진. 동료 군의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민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인제. 1951년 6월 13일. 야전병원. 1951년 6월 14일. 마지막 수술. 마지막 수술. 그것이 바로 72시간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한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인 이한수 군의관님과 함께 우리는 살았습니다. 1951년 7월.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셨구나. 민호는 가방 안을 더 뒤졌습니다. 수술 기록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이등병 김영철, 20세. 증상 복부 총상. 수술 시간 1951년 6월 12일 오후 3시. 결과 성공. 민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김영철. 오늘 장례식장에 왔던 그 노인. 할아버지께 목숨을 구했다고 했던 그분.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환자 1병 박동수, 22세. 환자 상병 최영호, 24세. 환자 2등병 강민수, 19세.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쓴 기록. 할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기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린 모든 사람을. 그리고 살리지 못한 19명도. 가방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오빠 이름 적어놨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할아버지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말하려고 한다. 너는 의사가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사실 할아버지도 옛날에는 의사였단다. 전쟁 때 군의관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좋은 의사가 아니었어.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거든.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의사를 그만뒀어. 대신 목욕탕에서 일하기로 했지. 뇌를 밀며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치유라고 생각했어. 민호야, 너는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해주렴.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렴. 할아버지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까지. 그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란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걸. 수진도 오빠 옆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민호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한 가지 더. 내가 의대에 갈 때 등록금이 부족했지. 그때 어디선가 돈이 생겼다고 했지. 그게 할아버지였단다. 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를 의사로 만들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내가 해주길 바랐어.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할아버지셨어요?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오빠 등록금을. 민호는 기억했습니다. 의대 2학년 때 등록금이 부족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때 누가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50년 동안 목욕탕에서 때 밀며 모은 돈. 그 돈을 손주 등록금에 쓰신 것입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한 번도 제대로 인사드리지 않았어요. 명절 때만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수진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너무 몰랐어.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병원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 장례식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셨어.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뭐, 정말. 응. 237명을 살린 군의관이셨어. 대박. 그럼 우리도 가야지. 민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들 중에 할아버지도 계시겠죠?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구 이한수를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라. 국립묘지 안장을 준비하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한수는 1951년 인제 전투에서 72시간 동안 237명을 수술했습니다. 당시 육군 소령 계급이었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50년간 목욕탕 때밀이로 살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사셨다니.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겁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예우합시다. 국가장으로 치러드립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구 이한수,
국가유공자 추서 확정. 국립묘지 안장 결정 국가장으로 치러. 6.25 영웅 50년간 목욕탕 때밀이로 살아.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한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렇게 조용히 사시는구나. 237명을 살렸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국가가 부끄럽다. 영웅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목욕탕 때밀이로 사신 게 더 대단하다. 민호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게 아닐 텐데.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시고 싶으셨을 텐데. 하지만 나라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께 드리는 예우겠죠. 수진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목욕탕 주인 박철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대. 그래, 모셔와. 박철수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민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수 형님이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언제요? 3년 전쯤이었어요. 돌아가시면 손주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50년 동안 모으신 돈입니다. 손주 등록금 대고 남은 돈이에요. 수진 양 결혼할 때 쓰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까지 생각하셨어요.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아프셔도 참고 일하셨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전쟁 영웅이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형님이 딱 한 번 술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박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19명을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속죄하며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것입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형님은 진짜 영웅이셨어요. 19명을 못 살린 게 아니라 237명을 살리신 거예요. 민호는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곁에 계셔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장례식장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그들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린 것은 237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237명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삶이 할아버지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큰 손자 이민호입니다. 국방부 의전과입니다. 고 이한수 선생님 장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가족장에서 국가장으로 변경됩니다. 국가장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서울현 중원 안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신다니. 연결식은 3일 후 오전 10시에 거행됩니다. 국방부에서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국립묘지에 가시게 됐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참전용사 김영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노인들도 왔습니다. 모두 80대, 90대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1951년 인제 전투 생존자들입니다.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께 생명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민호는 그들을 빈소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은 영정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정성껏 경례를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7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85세 박동수였습니다. 저는 당시 일병이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께서 수술하셨습니다. 박동수는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흉터, 70년 동안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은인을 생각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야 박동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최영호입니다. 당시 상병이었습니다. 복부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선생님께서 밤새 수술하셨습니다. 수술 후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라. 꼭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라. 그 말씀 70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 낳고 손주 봤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민호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구나.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민호는 김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김영철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1951년 7월에 찍은 겁니다. 사진에는 군복 입은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한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37명입니다. 선생님께 생명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주위의 젊은 군인들, 모두 20대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김영철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7명입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237명 중 27명만 남았다니.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김영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조용히 사셨습니다. 목욕탕 때밀이로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숨으셨던 것입니다. 찾지 못하도록 조용히 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박동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웅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위대하신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노인들은 한참을 빈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영결식 때 다시 오겠습니다.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떠난 후 민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민호입니다. 민호 교수, 무슨 일인가? 할아버지 영결식이 3일 후입니다. 그래, 알고 있네. 뉴스에서 봤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병원 그만두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할아버지, 유언을 읽었습니다. 유언. 한 명이라도 더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까지 살리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 버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비싼 수술만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할아버지 이름으로 무료 진료소를 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겠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원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호 교수, 자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그리고 자네도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네. 감사합니다. 병원은 그만두지 말게. 대신 주말마다 무료 진료하게. 병원에서 지원하겠네.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전화를 끊고 민호는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진이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뭐?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아버지 이야기를. 응.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산다는 것. 겸손하게 산다는 것. 남을 위해 산다는 것.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할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자. 그날 밤, 민호는 할아버지가 남긴 수술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237명의 이름, 한 명 한 명 읽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명단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19명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셨지만 237명은 할아버지 덕분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살리지 못한 19명일까요? 아니면 살린 237명일까요? 민호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셨습니다. 237명을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신 겁니다.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19명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신 거 알 테니까요. 그리고 237명은 평생 할아버지께 감사할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호는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십니다. 진짜 영웅이십니다. 다음 날, 언론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한수 군의관,
72시간의 기적. 237명을 살린 영웅. 50년간 침묵.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목욕탕 때밀이. 방송국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6.25 영웅 이한수를 찾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당시 사진과 기록들을 공개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한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 조용히 사신 게 더 대단하다. 19명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니. 가슴 아프다. 손주들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우리 할아버지도 혹시 이런 분이실까? 민호는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237명을 살렸고, 그 237명의 가족들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나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께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자랑. 응. 237명을 살렸다는 것. 할아버지께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야. 그리고 19명을 못 살린 게 더 크게 느껴지셨던 거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겸손하셨어. 그래. 너무 겸손하셨어.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거야.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우리는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할 거야. 수두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두 남매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3일 후면 국립묘지에 가세요. 국가가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모셔요. 편히 쉬세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진의 마음 속에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결식 전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시던 기억. 민호야,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의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의사. 좋은 꿈이구나.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왜 그렇게 복잡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할아버지도 의사셨다는 것을. 하지만 그만두셨다는 것을. 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사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한 번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수두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들렀을 때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뭐 보세요? 응, 그냥.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바빠서 10분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아버지는 수진의 등을 바라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지는 그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할아버지 말씀 들어드렸으면, 왜 그렇게 바쁘다고 서둘렀을까요? 영결식 당일,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도 우는구나. 국립서울현충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 참전용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산을 쓰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관이 도착했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관. 의장대가 관을 받들었습니다. 천천히 영결식장으로 옮겼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미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영결식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줄에는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훈처장, 육군참모 총장도 함께였습니다. 그 뒤로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앉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은 군복을 입고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영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일회. 묵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구 이한수 선생님.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영웅을 보내드립니다. 선생님은 1951년 인제 전투에서 72시간 동안 237명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수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영웅이십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리지 못한 19명을 평생 기억하셨습니다. 그 죄책감에 의사를 그만두시고 50년간 목욕탕 때밀이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가 선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한수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장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 섞인 박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용사 대표 김영철의 추모사였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다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한수 선생님.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영철입니다. 1951년 인제 전투에서 선생님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20살 이등병이었습니다. 김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술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37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김영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석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김영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70년을 더 살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 낳았습니다. 손주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영철은 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김영철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경례를. 참석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다음은 유족 대표 이민호의 추모사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민호입니다. 큰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를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237명을 살리신 영웅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그냥 목욕탕 때밀이로만 알았습니다. 민호는 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군의관이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할아버지도 의사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의대 등록금을 대주셨다는 것도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모으신 돈을 저한테 쓰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석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까지 살리라고. 민호는 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겸손하게 묵묵히 살겠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민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오빠를 안았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영결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의사들이 울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울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대통령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두가 이한수를 기억했습니다. 조용히 살다 가신 영웅을. 이제 훈장 수여 순서였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좌관이 훈장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훈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구 이한수 선생님. 대한민국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민호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영결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안장식이 남았습니다. 관이 다시 들어 올려졌습니다. 의장대가 받들었습니다. 천천히 묘지로 향했습니다. 빛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아무도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민호와 수진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국립묘지 안장구역.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의장대가 조심스럽게 받들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한수가 영원히 잠들 곳이었습니다. 관이 묘지 앞에 놓였습니다. 참석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의장대가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관을 덮고 있던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껏 접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덮었던 마지막 태극기. 민호는 태극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의장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21발의 조총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의장대가 총을 들었습니다. 발사. 탕, 탕, 탕. 21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이한수를 위한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민호도, 수진도 경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헌화 순서였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흰 국화를 관 위에 놓았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헌화했습니다. 참모 총장이 헌화했습니다. 의사 대표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의료계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원장은 꽃을 놓고 경례했습니다. 참전용사 대표 김영철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70년 동안 찾았습니다. 이제야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김영철은 한참을 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다른 참전용사들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27명의 생존자들. 모두 꽃을 놓았습니다. 모두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인이십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와 수진이 나왔습니다. 두 남매는 함께 꽃을 들었습니다. 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두 남매는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잖아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게요. 우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할게요. 관이 천천히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관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가 영원히 잠드실 때까지 흙이 덮였습니다. 한 삽, 두 삽. 이한수의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9. 육군 소령 이한수. 6.25 전쟁 영웅. 237명의 생명을 구한 군의관. 1949년부터 2025년
민호는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모두가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안장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수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수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민호 교수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시 금천구청 담당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구 이한수 어르신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이요? 네. 어르신께서 3년 전에 구청에 맡기셨습니다. 돌아가시면 손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는데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민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1억 5천. 수진도 놀라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편지를 함께 맡기셨습니다. 편지요? 네. 손주들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민호는 수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뭔가 남기셨대. 뭐? 통장이랑 편지. 두 남매는 서둘러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금천구청. 담당자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3년 전에 맡기신 겁니다. 돌아가시면 꼭 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호,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겠구나. 할아버지가 남긴 돈이 여기 있다. 많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 쓰라고 모은 거야.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의사가 되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돈만 보고 환자를 치료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도 치료해 주렴. 할아버지가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계급도, 돈도, 신분도 보지 않고 그냥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렴.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선생님이 되었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할게.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렴. 자랑하지 않는 것. 조용히 선행하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라고 가르쳐 주렴. 수지는 눈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단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늘 생각했어. 민호가 잘 크고 있는지.
수진이 행복한지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은 훈장도 전쟁도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야.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리지 못한 19명. 그들을 평생 미안해했어. 하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것 같아. 너희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할아버지 뜻을 이어줄 거라고 믿어. 그것만으로. 할아버지는 행복해. 사랑한다. 민호야, 수진아. 할아버지가.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수진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가 몰랐을까요?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담당자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응, 오빠. 우리 할아버지 뜻대로 하자. 어떻게? 민호가 통장을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자. 의대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빠, 그리고 나도. 나도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게. 아이들에게 진짜 영웅이 뭔지 가르쳐 줄게. 민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아버지를 기억하자.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살자. 두 남매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시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지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통장도 받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약속 지킬게요. 할아버지처럼 겸손하게 살게요. 남을 위해 살게요. 민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리지 못한 19명. 그분들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신 거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237명. 그분들은 평생 할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아버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위대하세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할아버지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두 남매는 묘지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웃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잘하고 있어. 고맙다. 민호와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두 남매는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2월. 민호는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의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가방을 병원에 가져왔습니다. 매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교수님,
수술비가 부담이 되는데요. 민호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환자가 나간 후 민호는 군의관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죠? 한 명 더 도왔어요. 민호는 1년 동안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돈이 없어도 수술을 해줬습니다. 병원 원장은 민호를 지지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의 손자답네. 다른 의사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료 진료하겠습니다. 저도요.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한수의 정신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초등학교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이한수의 모습. 여러분, 이분을 아시나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선생님 할아버지세요. 6.25 전쟁 때 237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세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영웅이에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셨거든요.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50년 동안 목욕탕에서 일하시며 조용히 사셨어요.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영웅인데 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영웅이거든요.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선행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수지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한수의 삶이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겸손과 헌신의 산 교육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와 수지는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묘지 앞에 섰습니다. 묘비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자주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수진도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두 남매는 묘지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무료 진료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난한 환자들을 봐요.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대요. 민호는 군의관 가방 사진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방, 제가 병원에 두고 있어요. 매일 봐요, 매일 생각해요. 할아버지께서 무슨 마음으로 사셨는지.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께 생명을 구한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모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김영철 할아버지요. 매달 한 번씩 여기 오신대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최영호 할아버지도요.
모두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세요. 민호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에요. 237명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수두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장학금 소식 들었어? 응. 올해 처음으로 5명한테 줬다며. 응. 의대생들 중에 어려운 학생들.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릴 거야. 할아버지 이름으로 더 많은 학생들 도울 거야. 두 남매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19명을 살리지 못한 게 할아버지께는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37명을 살리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위대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수두진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잘하셨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수두진도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두 남매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묘지에는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한수는 이제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나도 바뀌었다. 예전에 나는 돈만 생각했다. 비싼 수술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호는 펜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 젊은 시절 군복 입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살겠습니다. 민호는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돈이 아니다. 훈장도 아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삶의 방식이다. 남을 위해 사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산이다. 민호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들 중에 계시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밤, 민호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꿈을 꾸며 수진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며 이한수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통해, 의사들을 통해,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한수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한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조용히 살았지만 많은 사람을 구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한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 숨겨진 위대함, 자랑하지 않는 겸손, 남을 위한 헌신. 그것이 바로 이한수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당신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용히, 묵묵히, 주위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한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이한수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조용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늦기 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